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릉과 세금정을 이어주던 옛 고개 보토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 속에 보이고 있는 이 도로가 바로 북악터널이 되겠고요. 이 북악터널 위에 놓여져 흐르고 있는 바로 이 지역이 보토현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사진에서 보시게 되면 바로 인디언바이와 그 다음에 형제봉으로 가는 이 지역의 이런 야츠막한 이 지역이 보토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지도에서 확인해 보게 되면 보토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국민대학교 쪽에서 이 북악터널이 지나가고 있고요. 그 위쪽으로 능선 위에 위치한 지역이 보토현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보토라고 하는 말부터가 흙을 돋우어서 이 고갯길의 약한 기운을 이렇게 보태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전통시대의 우리 조상들은 이런 자연 상태에도 마치 사람과 똑같이 하나의 생명체로 여겨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산줄기가 하나의 기운의 흐름으로 이렇게 보는 이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산줄기의 기운이 약한 지역, 이렇게 병목이 되는 지역을 기운을 돋궈줌으로써 그 기운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것 중에 바로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이 보토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의 전궁에 해당됐던 이 경복궁의 경우는 백두대간으로부터 그 기운이 쭉 흘러내려와서 결국 그 가지쳐 나온 것이 한북정맥이었고, 이 한북정맥의 이 삼각산, 지금의 북한산이죠. 그래서 남쪽 방향으로 그 기운의 흐름이 바뀌어서 보현봉, 형제봉을 거쳐서 구준봉을 지나서 마침내 결국 한양도성의 주산에 해당되는 북악에 이르렀다고 봤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바로 이 보토현 지역이 산줄기가 잘록해서 그 기운이 끊어질 이런 형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총융청에 지시를 해서 이 보토처라고 하는 이런 부서를 두어가지고 흙을 퍼다 날라서 산의 기운을 북돋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흙을 보충한 고개다라고 해서 보토현이라고 이렇게 불러왔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시각에서는 이런 자연관에 따르지 않고 도리어 이런 북악터널을 건설해서 어떤 의미에서 산줄기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차단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 보토현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조상네들은 이런 자연관들을 가져왔었다는 것이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명당짜리 혹은 여러분들 살아서 좋은 집터인 양택이나 죽어서 묻혀지는 좋은 음택, 바로 이 혈에 해당되는, 이 혈에 이르는 것 자체를, 이런 의식들을 가졌습니다. 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전구라고 얘기하면 형은 220볼트에 해당이 되고, 세라고 하는 것은 고압의 전송선의 송전선이 바로 세라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로부터 형을 거쳐서 혈에 그런 좋은 기운이 뭉쳐진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래서 이 경복궁을 예로 들어보게 되면 북한산이 세산에 해당이 되고, 백악산이, 즉 지금 경복궁의 뒷산, 이 북악산이라고 불리우는 백악산이 형산에 해당되고 경복궁이 혈처에 해당된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형산 자체가 너무 살기가 많다라고 해서 이 전궁이었던 경복궁을 대신해서 이제 창경궁에 와서 역대 임금님들이 많이 거처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북한산에서 백악산이 아니고 응봉을 형산으로 삼고 창덕궁을 혈처로 삼음으로써 결국 창덕궁의 인정전이 그런 의미에서 살기가 벗어난 지역이라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더욱 그런 의미에서 왕자의 난 이후에 그러한 살기가 넘치는 경복궁을 피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궁궐터도 마찬가지고 무덤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봤던 것이죠. 자, 조선 왕조의 그래서 중요한 동군응의 예로 들어본다면 바로 이 왕릉에 해당되는 것이 혈처라고 하면 지금 이 동군응의 왕릉은 불암산을 세산으로 삼고 검암산을 형산으로 삼아서 결국 그곳에 묘터를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자연의 논리에 맞춰서 만들어졌던 곳이 바로 오늘날의 경복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복궁의 뒷산인 백악산, 이 북악산 줄기로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서 결국 북한산까지로부터 그 땅의 기운인 쭉 이어져 와서 이곳 자체가 좋은 궁궐터로서 결국 조선 왕조의 번영의 기본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이렇게 봐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북한산에서부터 북악산으로 이어져 오는 결국 그 산세의 흐름 속에서 지금 본 사진은 결국 형제봉 쪽에서 바라본 것으로 형제봉 쪽에서 그 기운이 구준봉을 거쳐서 북악산으로 이렇게 이어져 온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산에서 북악산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 속에 결국 뭐가 등장하게 되느냐 하면 보토현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보시게 되면 바로 이 북악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구준봉을 만나게 되고 이 구준봉의 인디언 바위의 보토현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자, 산세가 이렇게 이어져 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지맥 속에서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인디언 바위가 되겠고 건너편에 국민대학교와 정릉 일대의 모습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흐르는 산세, 이게 형제봉 쪽으로 가는 곳인데 바로 그곳에 이러한 언덕이, 야트막한 언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언덕에는 묘하게도 이 냇가에서나 만날 수 있는 이런 돌들이 이 언덕에 깔려져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이 언덕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 냇가에 있는 돌들을, 흙들을 가져다가 이곳을 다짐으로써 그의 기운을 보했다, 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박석이 되겠습니다. 즉 지맥이 끊기지 않도록 깔아놓은 돌들이 바로 이것이 되겠고 이런 노력의 결과로 결국 정릉에서 세금적으로 넘어가는 이 고객기 자체가 뭐에 해당되게 되느냐 하면 바로 보토현이 되는 것이고 지금 역사 기록의 일송록에도 보게 되면 북쪽의 곡성, 즉 백악산 쪽에서 구준봉으로부터 형제봉으로 이루어지는 곳에 무너지거나 손상된 곳이 있으면 이곳을 결국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보토공사들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보현봉 아래 99군데 새로 쌓고 보축을 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됨으로써 결국 오늘날 이 보토현이라는 게 우리말로는 보토고개가 되겠는데 이 보토고개라는 것은 매년 흙을 보강해서 보토현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풍수지리설에 따라서 그의 약한 기운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런 노력 속에서 결국 조선왕조의 이런 번영이 이런 산세의 기운을 잘 통하게 함으로써부터 온다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이런 보토현이나 나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릉에서 세금정으로 넘어가는 이 고갯길인 보토현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